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으로선 좀 얘기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 너무 만약 그 과거에 예민하고 진짜 날카로웠을 때 그 얘기를 들었다고 쳐봐요.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송은 셰프님? 흑가백의 만남 회생요리사 셰프터. 자, 오늘 또 어려운 분을 또 모셔왔습니다. 송은 셰프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우 셰프입니다. 야, 무슨 말이 필요하냐? 그래. 나 송은이다. 나 송은이야. 이 배우를 너무 잘 미셔서 나 약간 호감이 있어. 내적 친밀가. 그 권호중. 왜냐면 내 순풍산부인과 진짜 매니아였거든. 저도요. 기회 되면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위로 가게 된다. 하비에르 바르뎀으로 이제 가서 이제 글로벌로 가셔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 사람도 닮았다고 이렇게 떠서 쪽 상이 있어요. 그게 되게 얼굴이 시원시원하고 남자답게 생긴 그 얼굴이 있어. 부리부리하시고. 그 원래 미녀명이거든. 맞아. 근데 약간 사진이 약간 긴 머리로 비춰진 게 있었나 봐요. 그 노인 근데 그래서 찾아봤더니 F1에 이번에 나오셨더라고요. 그분 엄청 연기도 잘하고 엄청 유명한 분이야. 정말 잘해서 저도 그 F1을 보게 됐거든요. 예.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송은 셰프님의 외모뿐만 아니라 실력도 이제 그 그레이드다. 맞아. 저희한테는 그런 급입니다. 말씀 잘하시네요. 송은 셰프 사랑해요. 나도요. 제가 처음 뵀던 건 사실 그 마스터 셰프 코리아 심사위원으로 뵀어요. 그 많이 사람들을 그걸로 이제 많이 기억을 하시죠. 그때 어떠셨어요? 뭐 미국도 마스터 셰프 뭐 아메리카가 있고 뭐 영국도 있고 19개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리아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심사하면 참 좋겠다. 정말 내심 되게 기대도 하고 바라고 있었죠. 그래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10월에 왔거든요. 네. 근데 2013년도 12월에 네. 그때 올리브 쇼 그게 저의 첫 방송이었어요. 올리브 쇼가요? 네. 그런 방송은 거의 처음이었던 거예요? 네네, 요리 프로에 관련된 거는 올리브 쇼 그게 처음이었었고 그게 계기로 돼서 미팅 요청이 와서 속으로는 되게 태연한 척을 했었죠. 마스터 셰프 코리아 심사위원 때문에 심산지 도전. 그래서 뭐 어떤 걸로 그것도 도전이야. 어떤 걸로 하시냐 그랬더니 심사위원 지금 찾고 있습니다. 새로운 얼굴을. 그래서 속으로는 너무 제가 바랬던 거였잖아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으로선 좀 얘기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 너무 뿌듯했었고 근데 이제 미팅을 하는 날이 다가왔는데 되게 태연하고 좀 세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임했죠? 미팅에. 그건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뭐 미슐랭은 없었었고 그래서 미슐랭 어디 뭐 3스타든 2스타든 뭐 수셰프로 일했던 사람이 그때 당시엔 많이 없었고 다행히. 그리고 지금 뭐 좀 이렇게 더 너무 겸손하게 말씀해 주면 그 일했던 당시에 사실 그 레스토랑은 전 세계 1위 레스토랑 이름이 뭐지? 11 메디스 파크. 난 영어 이름 잘 못 외우는 거 알죠? 11 메디스포? 파크. 메디스 맞아요. 파크.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미 정점을 찍고 그런 식당이었어요. 거기에서 한국 사람이 수셰프다? 이러면 와. 요리를 언제 시작하셨고 맞아, 나 그게 언제가 좀 정점이었다 보는지랑 그리고 제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서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원래 처음에는 경영학도였었고 아. 방향을 틀어서 이제 CIA라는 학교를 찾게 됐고 그래서 2002년도에 미국에 넘어가서 CIA를 다니고 저는 어쨌든 한국 신분이잖아요. 네. 비자라는 게 그쵸. 우선 중요했었고 근데 그 그래머시 태번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근데 그때 데니 마이어 마이클 앤더니라는 분이 비자를 서포팅 해주겠다. 워크 퍼밋을? 네, 7개월 만에 그렇게 컨펌을 받아서 비자를 비용을 다 대주시고 변호사까지 해주셔서 그게 첫 시작이 된 거예요, 요리에. 그 요리의 시작이 그 스타트했던 그 레스토랑은 어디예요? 그래머시 태번이라는 그 엄청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머 시태번. 시태번. 맞죠? 요리 괴물이 거기 출신이고 거기서 이제 수셰프를 하고 마이알리노라는 데니마이어 그 CEO 컴퍼니에서 이탈리안이 아닌 로마 식당을 하고 싶어. 왜냐면 지금도 마찬가지면 뉴욕은 조금 한국보다는 조금 앞서 나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지금 이탈리안 식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되게 어떤 쿠이진, 뭐 롬 쿠이진, 오 디테일하게. 이태리의 그 총괄적인 게 아니라
그 하나의 지역별로. 와, 그게 원래 지역마다 좀 틀리니까. 그럼요. 서울과 우리나라도 서울, 전주, 광주, 전북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경주 그 정도로 디테일해요? 네, 그게 앞서 나가시는 분이셔서 완전 좋아서 거기에 이제 오픈 멤버 수셰프로 또 2, 3년 일하다가 이제 11 에스파크도 그분 거였거든요, 사실. 네, 그때 당시에는 원스타였고, 네. 근데 데니엘 흠이라는 스위스 셰프님이 초파인다이닝을 원하셔서 가야 되겠다. 파인다이닝. 결국 거기를 선택하셨군요. 아니, 그러면 그 계실 때 그럼 원스타에서 3스타 된 거예요? 네, 그때 원스타였다가 보통은 2, 3로 넘어가는데 곧바로 3로 점프를 해서 그게 원래 돼요? 약간 혁명적이었고, 더 대단한 거는 어쨌든 계실 때 그게 네, 그때 직책은 아, 수셰프였고, 와우. 그러면은 역할 하신 네, 거지. 그래서 되게 큰 의미가 있었고, 저도 물론 그때가 저의 인생의 절정기, 요리에 미친 듯이 빠져들었던 시기였어요. 흔히 말하는 요즘 말로 그 리즈 시절이 약간 그때였을까요? 아, 요리로서는 아닌 것 같고, 그것보다는 100% 제가 책임지는 음식을 했을 때가 제 니지 시절은 한국에 와서 한국에 와서 에스테번이라는 도산공원에 식당을 했을 때가 그 에스테바니 송은 셰프님 네네 저의 한국의 첫 매장이었고 그때가 언제죠? 그럼 이제 시점으로 2015년 15년. 네 그리고 마셰코를 하는 동시에 네네 그건 준비하고 있었고 근데 마셰코 나오셨을 때 확실히 그 매장 매출이랑 연관이 있었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약이 한 2달치가 안 됐, 그때 당시에. 알지요? 네. 야. 송은 셰프님이 두 가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셨었습니다. 하나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크라운 돼지. 근데 또 약간 슬픈 얘기 하나 있습니다. 뭐야? 또 하나가 있어요. 아, 연남동에 핫도그인데 그 그런 게 핫도그가 있어요. 저는 그것도 가봤어요. 근데 그거 진짜 맛있었거든. 근데 그게 없어질 수밖에 없던 딱 하나. 너무 빨랐어. 요즘 스타일에 지금 맞아요. LA 스타일 이런 거. 완전 왜냐면 LA 그게 스타일 완전. 토핑부터 해서 되게 이게 메뉴도 다양했고 치즈 완전 치즈하고 막 완전 듬뿍듬뿍인데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는 그 콘도고 느낌이 아니라 맞아요, 그 약간 맞아요. 완전 미국식이었어. 그러니까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한테 투머치가 있었을 거야. 그 이유도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핫도그를 하시게 된 이유, 그리고 그 돼지고기 크라운 돼지를 하게 된 이유를 좀 한번 듣고 싶다. 왜냐면 파인다이닝에서 갑자기 한시 핫도그 스트리트푸드? 갑자기 좀 약간 이거 난해하잖아 약간. 더운이라는 한남동에서 제 레스토랑을 또 하다가 그 고기를 알게 됐어요. 난충맛돈이라는 우리나라 토종 흑돼지라는 기원 그 고기를 이제 먹어보니 이 돼지가 이제 곧 사라진대요. 아 진짜요? 농가도 없고 판매처도 없고 해서 안 된다. 제발 농촌진흥청 그 난지축산연구소의 그 이니셜이어서 난충맛돈이거든요. 예. 그때는 문정윤 교수님과 그 변영준 이사님이라고 드림포크 하시는 그분이 이제 같이 우리 셋이서 해보자. 그래서 찾아가서 제 팔로는 이렇게 되고 농가를 찾아가서 설득을 시켰죠. 없애지 마라. 가자. 제가 고깃집을 하나 차리겠다. 그래서 순수 제 돈을 다 들여가지고 나라에 뭐 그런 거 없이 이거를 누군가는 복원해야 되고 보존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꽂혀가지고 제 양식을 다 접었죠. 그래서 크라운 돼지라는 고깃집을 하게 만들게 된 거죠. 아니 난 근데 이것도 그건데 요새 사실은 난충맛돈 많이 쓰잖아요. 요새는. 맞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거의 시초를 좀 이렇게 불씨를 지피신 거네요. 그쵸. 시조새. 그러니까. 그거를 안 없애게,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게 만드는. 그게 되게 놀랍다. 그러니까 송은 셰프님 약간 너무 자기 업적을 티를 안 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역사책에 나오는 그날을 위해서. 그러면 송은 셰프님의 명성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그때가 되지 않을까. 핫도그는 왜 하셨어요? 이 고기를 가지고 남는 걸로. 야 얘가 이어지는구나. 후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톰 가젤이 나오는 그런 거 알죠? 이렇게 가운데 뼈 이렇게 있고 스테이크처럼 그것도 뭐 수비드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역시 후지는 그냥 찜이나 뭐 제육 같은 제조리 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뭐 부족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럼 이걸 갈아서
소세지로 만들자. 맛있었다니까. 그래서 이거의 함량을 엄청나게 높여가지고 그러면 송은이라는 뭐 약간 디자인스러운 컨셉은 뭔가 차별성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약간 우주에 대한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선 첫 번째는 조금 너무 빨리 앞서 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 뒤에 이제 우주라는 게 스페이스 X나 뭐 그 일론 머스크도 LA에다가 햄버거 가게를 약간 우주 했잖아요. 그 제가 먼저 했다라는 걸 또 송은 셰프님이 이제 1대1 대결 들어갔습니다. 누구랑 붙었냐? 자, 유르괴물 이하성 셰프랑 붙었어요. 이하성 셰프 나와서 이제 한마디 하라고 했더니, 그 자기 사수예인 셰프가 송은 셰프님보다 제가 더 낫다고 하던데 그 멘트를 했어요. 자, 솔직히 그 얘기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그냥 솔직히. 아니, 그 말을 할 줄은 몰랐었고 느낌은 제 표정 나왔잖아요. 진짜 너무 당황해서 자극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얘를 선택 안 한다면 티하는 거잖아. 약해 보이는 거잖아. 그런 분위기가 돼서 주변에서도 되게 약간 이런 느낌 나니까. 왜냐면 이제 요리괴물이랑 사실 송은 셰프의 대결이 엄청 재밌어 보잖아 누가 봐도. 너무 재밌지. 그러니까 그 내가 봐서 제작진에서도 그냥 뭔가 1대1 대결처럼 진짜 딱 그걸 한 것 같아. 뭔가 누가 봐도 빅매치고 재밌고 뭔가 서로 미국에서 약간 잘했으니까. 맞아. 이 친구는 웨스턴, 저는 이스턴, 뉴욕이고 이 친구는 캘리포니아. 켈리예요? 네네. 그래서 약간 동과 서에 대한 음식의 그런 게 있거든요. 라이브. 힙합 투팍 때 노트리스 비아이즈네. 약간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말하자면 구시대의 영웅이었었던 거. 이건 이제 떠오르는 신시대의 영웅끼리 한번 붙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 친구 얘기했던 게 이제 경력이 뭐 경륜과 경력이 뭐 이 실력을 말하지 않는다. 야 긁었네. 그래서 저는 그런 도발은 우리 입장에서 재밌잖아요. 흥미롭고. 그리고 약간 우리 그런 게 있어요. 대리만족으로 약간 송은 셰프님이 뭐 전 부드러운 성격을 몰랐으니까 딱 듣고 이제 개인 아니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 니지 시절이 그때 막 에스테반하고 마셰코 했을 때가 이제 막 미국에서 막 날이 서 있었던. 근데 그 친구는 날이 지금 서 있는 상태에 그걸 겪으셨으니까. 그때가 제 나이 때거든요. 그 친구가 38인가 될 거예요. 만약 그 과거에 예민하고 진짜 날카로웠을 때 그 얘기를 들었다고 쳐봐요.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송은 셰프님? 그렇게 웃지는 않았을 것 같고 대기실에 갔겠죠. 원래 이게 분리되거든요. 뭐 가드들 다 대기실로 찾아갔겠죠. 뭐라고 씨부려. 근데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제 넷플릭스 코리아 공식 영상으로 이하성 셰프님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과를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을 세게 했지만 이하성 셰프님이 바로 사과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맞나요? 우선 2번 했고요, 친구가. 이제 같이는 못 다니니까 우연찮게 프로필을 찍으러 갔다가 제 옆자리였어요. 아유, 셰프님, 그거 제가 재미로 이렇게 한 겁니다. 쇼 이미지 때문에. 잘했다. 그래야지 너도 재밌고 나도 당황한 모습이 아마 잘 비춰져. 너무 당황하셨던데. 많이 당황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멘토 셰프한테 문자로 보내. 진짜 그러셨어요? 하고 아니 할 정도로. 근데 그 친구가 그러고 나서 뭐 이렇게 얘기를 사과라는 건 아니고 그냥 아니다라는 팩트 체크를 해준 거고. 아유 씨. 되게 좋은 친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인상 깊었던 요리가 한 3개 정도 있어요. 그 3개 중에 하나가 저는 송은 셰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누구도 외국에서도 글로벌 채널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청각과 그 후각을 저는 그거는 진짜 솔직히 박수 쳤어요. 그러니까 마시코 하면서 심사로 하면서 혀가 되게 지치거든요. 그게 또 마지막 번호여서 그 눈을 가리면 어쨌든 청각과 후각과 촉각이 미각은 당연한 거고 이 4가지가 이제 발현돼야 되는 시기이고 뭔가 자극을 줘서 혀에 다시 미각을 돌게 하는 게 맞다라는 전략이어가지고 약간 그 바다의 향과 창원의 앞바다로 어제 눈을 감으면 상상이잖아요. 창원의 앞바다로 모셔다 놓고 2분을 그리고 나서 음식을 먹게 하는 게
그래서 제 그게 전략이지. 너무 퍼포먼스가 아니 좋았다니까. F의 감성 맞네. 와 진짜 진짜로. 대단하다. 그리고 거기서도 그걸 딱 ASMR처럼 방송에서 연출했잖아. 쉬 이러면서 그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 한 몇 초 동안 그 소리가 나왔다니까. 방송에 연출한 거예요? 방송에서 그 연출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해서 멘트 안 나오고 그 몇 초를 그 소리만 나오게끔 했잖아요. 아니 실제 소리잖아. 멈추고 실제 소리인데 다 묵음 처리해서 예, 그냥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상태가 없잖아요. 거의 흑백열사가 다 계속 말하거나 그러는데 그 소리만 온전히 집중해서 와, 그러니까 사람들 내가 볼 때 그 제작진도 이거 대박이네 했을 거야. 사실 기억에 남는 메뉴 뽑으라면 아마 본 사람들은 그 미더덕 요리를 엄청 많이 말할 거예요. 그 제가 스레드 올린 거 봤거든요. 아, 그 공항에서 맞아요. 쟤는 예전에 방송했을 때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알아보는 방송을 했었고, 이건 좀 젊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미더덕. 이게 다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이렇게 있는 거지. 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방송을 십몇 년을 했으니까 아는데 미더덕 셰프. 내가 미더덕이 되버렸다. 그럼 제가 이건 개인적 궁금한 거예요. 그 미더덕 요리를 그러면은 어쨌든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를? 제 마시코 하면서 저는 심사 기준이 스토리를 담아야 된다. 너는 작가여야 된다. 요리사이기 전에 작가로서 뭔가 음식에 대한 뭐 그냥 조잡스럽게 다 섞어서 딱 따단이 아니라 이 음식을 왜 한 거에 있어서 뭔가 왜냐면 파인다이닝은 매 코스마다의 뭔가 흐름과 리듬이 플로우가 있어야지 지루하지 않고 손님도 맛도 혀도 자극되고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스토리텔링이 필요해서 저는 상상했던 게 미더덕은 어쨌든 우리나라와 일본과 뭐 페루 정도 먹는 나라고 접해보지는 못해요. 뭔지도 몰라요. 징그럽게 생겼잖아요, 사실. 그래서 좋은 재료긴 하지만 전 세계에서 다 보니까 이 재료를 조금 일반화해서 한국 서바이벌이었으면 아마 제가 이건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해외 셰프들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장르를 이런 음식을 리파인하게 되면 뭔가 알려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식자재. 사실 경연대에서 나오면 안 되는 식자재. 난 내 개인적으로 저희끼리는 거의 매긴 거예요. 그냥. 이제 송은 셰프님이 만약에 결승전에 가셨다. 마지막 결승 주제가 나를 위한 요리였잖아요. 송은 셰프님이 만약에 그 미션을 받았다고 하면 어떤 요리를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제가 어렸을 때 너무 맛있게 먹었던 외할머니가 해주신 시금치국과 김을 싸 먹으면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걸 아직 못 잊어서 김을 직접 만들어서 김을 정성스럽게 한 장만 잘 구워서 시금치국을 끓여서 밥 맛있게 솥밥 해가지고 똑같이 해서 한 입씩. 그때 먹었던 게 저는 너무 신선했고 근데 물어보면 먹는 사람도 있고 거의 잘 안 먹던데요? 시금치국에 김 얹어 먹어요? 저는 그렇게는 안 먹은 것 같아요. 그 김치찌개 밥만 거에다가 조미김 얹어 먹는 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또 약간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다 물어봤는데 전 다 그렇게 먹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구나. 나는 그게 너무 외할머니가 이렇게 해준 게 너무 맛있었거든요. 지역 음식인가? 그렇게 아니 먹는 스타일?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반찬 없었고 그게 다였어요. 시금치국에 김. 근데 그거 너무 맛있었다는 거잖아요. 너무 맛있어서 6살 땐가? 그때 이제 종종 가면 그렇게 또 주시고. 만약에 시즌3 한다고 하는데 송은 셰프님한테 두 가지 요청이 왔어요. 심사위원으로 나가십시오. 출연진으로 나가십시오. 자, 송은 셰프님의 선택은? 보통 시즌3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해서 심사로 나갔으면 원래 이게 꺾일 상황인데 송은 나와서 이게 좀 그래. 그러면 완전 이건 독박 쓰는 거잖아요. 시즌3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시즌3 해요? 흑수저로 나와주세요 하면 나갈 거예요? 제가 그 시즌2 이게 얘기 나왔을 때 그거를 요청했었어요. 그 쇼미더머니에서 나왔던 그 마미손처럼 마스크를 씌워줘라. 내가 흑으로 나갈게. 진짜로요? 원래는? 네, 처음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기면 계속 쓴 상태로 계속 가고 지면 벗고 나가겠다. 그렇게 제안했는데 약간 그게 또 예능처럼 비춰질 수도 있을까봐 또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저기 근데 생각해보니까 셰프님은 사실 엄청 그 외모도 출중하고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중년의 멋 있잖아요. 약간 그 여기에다 수트도 되게 멋있고 아까 잘 어울리지. 요리하는 하비에르 바르뎀. 근데 혹시 결혼을 하셨나요? 아, 네. 제 아들도 고등학생이고. 오 진짜요? 그래서 어쨌든 그 셰프님이 유부남인 거에서 좀 놀랬지만 더 나와서 그 외모 관리를 딱히 좀 원래 하시는 편인가요? 진짜 일도 안 하는 게 와이프가 좀 불만사항인 것 같아요. 뭔가 보톡스도 맞고 뭐 이렇게 나이 들면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되게 눈에 저희 아버님도 한 제 나이 때 돼서 이제 50대 초반 이제 들어갈 때 이제 벗겨주셨대요. 진짜요? 갑자기. 그러니까 관리 잘 해라라고 해서 아니 저희가 사실은 요리하면은 이게 정수리에 땀도 그렇지만 음식 냄새나 머리에 많이 배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탈모에도 영향을 끼칠 때도 있다고. 맞아요. 모자 같은 거 쓰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서 저희가 좀 준비한 게 바로 이제 저희의 이제 PPL인 게림당입니다. 게림당. 제 와이프가 머리 벗겨지면 같이 못 살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진짜로요? 딴 거는 다 내가 너무 좋다. 그러면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눈에 밟혀서. 근데 원래 그 와이프 분께서는 그 원래 송은 셰프님 어떤 부분을 보고 좀 뭐 매력을 느끼시고 좀 빽빽한 그랬는지. 머리숱? 아니에요. 저희 스토리는 유치원 동창이었어요. 네. 유치원 동창인데 서로 약간의 풋풋한 첫사랑이었던 기억을 하고 있고 그 친구도 기억하고 있고. 야, 그 첫사랑 이어졌는데 머리 빠지면 널 못 만나겠다. 야,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네요. 그럴수록 저희가 이제 선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게림당이라고 해서 이 그 추출물이 있습니다. 여기 추출물이 탈모를 이제 방지하고 머리를 발모할 수 있게끔 만든 그 추출물을 진짜요? 넣는데 이게 효과가 엄청나대요. 이게 다 해서 한 3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2개 주세요. 준대. 진짜요? 야, 하나 더. 머리가 안 빠지고 방송을 계속 하고 있으면 이거 덕분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미스트도 이제 요리하시다가 힘들거나 할 때 나 뿌려줘. 이 미스트 얼굴은 아니래요. 이거 향기 맞춰보려고. 아, 이게 되게 냄새가 그럼 좋아요. 얼굴에 털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괜찮아요. 저는 뭐 관리 안 하기 때문에. 그러네. 턱에다고 하시면. 그래 너 턱에다 하면 되겠네. 여기도 모근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이 샴푸를 쓰시면 발모에 이제 탈모가 아니라 발모에 훨씬 더 유리하고 탈모도 방지해 주는데 발모 머리가 안 가는 지금 거지. 손에도 하면 이게 닿으면 날 수도 있겠네. 근데 여기 모공이 없으니까. 모낭이 예, 없어서. 그러니까 모낭이 없으니까 여기는 제가 볼 때 괜찮으시고. 그럼 진짜 여기 나는 거 아니야? 그러겠네요. 너는 이제 더 무성해지는 거죠. 장비 되는 거지 이제. 나 진짜 해야겠다. 이제 이게 샤워 하시고 샴푸에 살짝 도포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쓰시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 또 게림당에서 스페셜한 선물 주셨고 이 샴푸를 여러분들 10분을 드릴 건데 송은 셰프님 스페셜로. 송은 셰프님이 와서 저희 지금 게림당 대표님 직접 오셨어요. 대표님이세요? 저 친구도 저희 친구인데 옛날에 셰프였어요. 요리하던 친구라 본인이 머리가 너무 빠지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지금 하다가 많으신데요? 그러니까 이거 쓰고 많아진 거. 남자는 머리가 자존심인데요. 그러니까요. 그 자존심을 지켜줄 게림당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10분 이거는 사실상 송은 셰프님이 반은 준다고 생각하는. 송은 셰프님 덕분이에요. 이거 진짜 송은 셰프님 때문이잖아요. 그죠? 송은 셰프님 그 받으실 분들에게 댓글 예쁘게 남기라고 한마디 좀 해주시죠. 이 게림당에서 이걸 10분께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거기에서 선정해서 10분께 사은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셰프의 킥이라는 게 있습니다. 셰프님. 네네. 약간 셰프의 아까 그 시금치국이랑 그 김처럼 너 평소에 이렇게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약간 아이디어를 여쭌 거죠, 살짝. 저는 그냥 양은 냄비에 라면을 안 흔들어요. 파헤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파를 꼭 가위로 썰어야 돼요. 진액이 나오게. 그게 칼로 하면 진액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요? 무딘 가위로 해서 그게 더 저한테는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뒤늦게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고춧가루 반 테이블 스푼을 넣고 그대로 놔둬요. 그래서 다른 라면보다는 안성탕면이 금방 불거든요. 근데 이게 안 건드리니까 그 불기 그 정도가 좀 덜 해서 약간 먹을 때는 정말 안성탕면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 혹시 이제 앞으로 좀 혹시 가까운 시일 내나 좀 준비하시고 계신 플랜이나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조금 공유해 주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 얼바인에서 지금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오늘도 컨택했던 게 부동산 쪽에서 이제 저희 마케팅 덱을 지금 만들고 있고 거의 완성해서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오픈을 하실 예정이신 거네요? 네네네. 이제 한국도 한국이지만 미국에서 이제 저희 그 대지를 알리고 싶었던 게 근데 그 대신하면서 저를 같이 그래서 뭐 그 고깃집을 또 하고 싶고 고기도 농가가 많이 늘었어요. 10개가 넘게 늘었어요. 그때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쵸,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네, 그래서 미국에도 수입을 해올 수 없지만 미국의 스토리는 그거거든요. 미국의 순수 돼지는 듀록이에요. 근데 듀록을 파는 데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스토리는 이제 크라운 돼지 한국점은 한국 돼지, 미국의 순수 돼지는 듀록을 써서 그런 스토리는 똑같이 연동해서 좋다. 아 크라운 돼지라는 게 그러면 돼지의 왕이라서 크라운 돼지였나요? 아 맞아요. 제가 먹어본 돼지 중에 제일 맛있어서. 네, 크라운은 씌워줘야 되겠다. 어쨌든 제가 씌우는데 뭐. 우리 송은 셰프님의 매력에 또 흠뻑 빠졌고,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보내드리기 전에 저 인사 한번 좀 해주시고 저 뭐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종자주권을 지켜서 후손들한테 우리 돼지가 있다라는 걸 계속 누군가가 제 뒤를 이어서 또 누군가가 알려주시길 바라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난충맛돈에 있어서. 그게 저의 셰프였을 처음이자 마지막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크라운 돼지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성훈 셰프 짱.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회생요리사 셰프톡이었고요. 송은 셰프님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